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사양 산업일 경우에는 뭐 육성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육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산업이 그 국가에 미치는 이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크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육성 정책을 하는데, 사실 보게 되게 되면 육성을 하는 방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세제 지원, 텍스의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있겠습니까? 많은 여하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 공급망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라든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걸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이 중국은 보게 되게 되면 여기 보다시피 낮은 작업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2020년에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1440억 달러였는데 반해가지고 중국 내에서의 생산은 뭐 227억 달러, 다시 말해 한 16%도 채 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은 8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위에서 보다시피 이 전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생산 역량은 아주 한참 떨어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 중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계 팹리스 기업의 경우, 여기 지금 파운드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히 뭐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에 있어 가지고 팹리스라는 것은 영어에서 fabrication, 제조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 fabrication, fabrication이라는 거 하고 영어에서 우리가 LES에서 fabrication과 이 LES에서 제가 지금 뭐 장비가 지금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쓰는 게 좀 그렇네요. fabrication. 이건 뭐냐면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 설계라든지 개발을 전문화해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팹리스의 그 기업인데요. 이거는 fabrication과 less의 그 합성어입니다. 뭐 이해가 됩니까?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로 이 제조 설비를 뜻하는 fabrication과 LESS를 합성한 말이고, 이건 뭐 198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했으며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으로는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나아가지고 또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 한번 보면은 크게 설계에서 생산까지, 설계에서 이 생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종합 반도체 회사, 영어로서는 뭐 줄여가지고 약자로 IDM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조금 전에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종합 반도체 회사나 이 팹리스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제작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반도체 제작만 하는 전문 회사가 여기 나오는 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반도체 원판을 조립하고 나서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전 공정이 아니라 후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이 패키징 앤드 테스트, 패키징 앤드 테스트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좀 전에 뭐랬습니까? 이 반도체 종합회사, 그 다음에 팹리스 회사, 그 다음에 파운드리 회사, 그 다음에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회사로 이렇게 이 반도체 산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계 패브리스 기업의 경우 10년 전에는 10%에도 못 미쳤던 세계 점유율을 2020년 현재 전 세계 패브리스 매출의 약 24%까지 끌어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보게 되게 되면 파운드리 경우는 중국의 공급망이 더욱더 취약합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규모면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4배 이상 성장했지만은 중국계의 파운드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한 9%대밖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품목별 중국 기업의 생산 역량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중국이 다방면에서 이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은 각 분야별 역량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한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일본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글이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잠시 옮기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출 통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 미국은 수출 통제하는 기업, 우리나라 지난번에 그 소부장, 일본의 소부장과 관련해 가지고 리스트가 어떻게 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엔티티 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그리고 제품 등이 중국의 특정 반도체 기업에 수출되지 않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 2018년 수출 심사 현대화법, 예? 여기 이게 제정된 이후에 중국의 반도체 이 기업을 직접적으로 엔티티 리스트, 여기 수출 통제 기업 리스트에 등재한 경우는 총 6건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출 통제뿐만이 아니라 투자 제재도 이렇게 하고, 엑스포트 컨트롤, 그 다음에 투자 제재. 미국의 투자 제재는 이 중국이 하는 것은 2018년부터 대미 투자, 중국이 미국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의 M&A를 통해서 Merge and Acquisition, 기업 인수를 막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제재입니다. 금융 제재는 최근 미국은 중국의 그 군산, 국방이라든지 그다음 산업, 군산 복합체 관련 기업 59사에 대해서 직접 투자라든지 간접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를 금지했는데 이 중에서 7개 회사가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라든지 투자 제재라든지 금융 제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의 뭐랄까 육성을 조금 이렇게 막고 있다 할까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서는 좀 열을 좀 받겠죠. 자, 여기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올해가 2022년인데 좀 이게 아주 최신 자료를 넣었습니다. 미국의 그 대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 사건이랄까요? 건수에 대해서 2021년 11일부터 최근 그까지 해놨는데 2021년 9월 1일 한번 보세요. 오늘이 사실은 2022년 9월 며칠입니까? 9월 추석 전이니까 9월 한 5일 됐나요?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이 중국 수출 규제한 그러한 AI 칩의 중국 수출 규제.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또 한국에게 2024월에 한국에게 미국이 칩포 동맹에 가입을 제안해가지고 이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22년 8월 15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반도체는 2022년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에 그 서명을 해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도체 산업 정책을 펴 나갈까요? 중국의 반도체 정책을 보면은 이 먼저 14차 5개년 계획, 참 중국은 보게 되면은 참 계획도 몇 년 차, 몇 차이가 참 말하기도 참 한국 발음하기도 참 어려워요. 우리 중국 익숙치 않은 경우에 2035년 중장기 목표 참 보게 되게 되면 뭐 이 타임 스페인이 굉장히 넓습니다. 2035년의 목표 해서 여기에 보면은 2035년까지 2020년 GDP 수준의 2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15년간 뭐 경제 성장을 4.7% 이상 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기술 혁신을 강조하면서 자립자강식의 선장 전략을 이 목표에 여기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R&D 지출을 2025년까지 매년 7% 지정해 가지고 혁신형 국가 달성을 목표로 기초연구 10개년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기초연구 비중을 전체 R&D의 8%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나오는 이 중국의 첨단 분야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 정부는 이 국가 전략이라든지 국가 전략으로서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 또 국가 반도체 대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창반 제가 중국 발음을 참 잘 못하겠는데 여하튼 이거와 그 다음에 세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 국가 전략인데 2021년 이 3월에 그 14차 이런 목표에서 반도체 산업을 그 전략 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그죠? 설계라든 중국의 약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고순도 소재,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표에서는 그거 관련되게 나오니까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중에서 두 번째 국가 반도체 대기금 빅펀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 2014년 9월에 200억 달러 규모의 제1기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배분의 관점에서 이 제1기 빅펀드는 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에 집중하였고, 이 제2기 중국의 이 빅펀드는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생태계가 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에 있는 생태계가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에코시스템에서 누락된 연결고리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코창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를 써놨는데요. 저는 이 중국 학생들이 상당히 저 유학을 많이 오고 지금 박사를 한 사람 중에서 중국 유학생 중에서는 제가 딱 3사람만 박사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학생 한 2사람을 받아본 적이 있고 한데 제가 이 일본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말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동향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약간 조금 일본보다는 좀 뒤떨어지고 왜냐면 어릴 때 저희들은 교육을 받을 때 뭐 중국이라 하면은 중국의 장막이 어떻고 공산국가고 뭐 아주 그러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식이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은 일본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일본에 더욱더 치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코창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창업 전문 주식 시장입니다. 이 중국판 이 나스닥입니다. 이 코창판은 뭐 하이테크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혁신형 신업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서 2019년 7월에 개설되었는데 반도체 기업을 위한 중요한 자금 조달의
뭐 플랫폼이랄까요, 뭐 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중국 시장에 상당된 반도체 기업의 약 70%가 거창반에서 상장했습니다. 뭐 이 이유도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은 반도체 산업의 이 거창판 중점 유치 산업 유치하는 그 하나 있기 때문에 뭐 70%가 거창판에 그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세제 지원, 세제 지원입니다. 이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4일에 이러한 아주 깁니다. 이걸 발표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세제를 지원, 세제 지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좀 인하해 준다든지 소득세를 깎아준다든지 등록세를 갖다가 좀 싸게 해준다든지 취득세를 싸게 해준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텍스를 통해 가지고 이 산업을 갖다 육성시키는데 세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중국은 보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지원에 있어 가지고 중국의 재정부, 우리나라가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재정기획부입니까? 재정부 있죠? 이런 포함해 가지고 3개 부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여기에서 언급된 이 직접 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관련 부품에 대한 이 수입 관세, 우리가 해외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하는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것. 어떤 것을 수입을 관세를 면제해서 테리프, 듀티 프리를 해준다 이 말이겠죠.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중국에서 이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해도 그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해당되는 원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이 내용들을 요점을 갖다가 살펴보기 전에 이 중국 2020년 아주 최근에 중국은 반도체 를 위해 산업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보세요.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 7월 1일에 있는데 중국의 산시성, 그 다음에 베이징시, 그 다음에 항주시, 그 다음에 상하이시에서 보게 되면 연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R&D에 대해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아주 다양한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육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점을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현재 미국은 아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첨단 반도체 부분을 포함한 혁신 역량 개발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은 앞에서 봤다시피 수출 통제, 그 다음에 투자 제재, 그 다음에 금융 제재 등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핵심 원천 기술의 확보를 방해하는 듯한 테크놀로지 기술 탈동조화, 디카플링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이렇게 벗어나는 탈동조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앞에서 살펴본 분석과 시장 전망을 이 바탕으로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면은 우선 설계, 그 다음에 후공정, assembly, test and packaging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레거시 구형의 공정의 그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그래도 글로벌 선도 기업의 그룹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했습니다.